다음 non-allelic 헤테로지니티 또는 로커스 헤테로지니티 또는 링키지 헤테로지니티라는 특성을 나타냅니다. 이 유전학에 있는 용어들이 되게 굉장히 말이 좀 복잡한데요. 사실 알고 보면 그렇게 복잡한 내용은 아닙니다.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커스와 엘릴의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요. 04-2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아마 아시고 계실 거고, 혹시 안 들으신 분들은 그 수업을 다시 듣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로커스 헤테로지니티란 것은 어떤 특정 질환이 염색체의 다른 자리에 있는 어떤 다른 유전자들의 돌연변이에 의해서 똑같은 증상이 나타날 때 이것을 로커스 헤테로지니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질환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어느 자리에 돌연변이인가에 따라서 그 도미넌트 리세시브인지 이런 것들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콜레스테롤 레벨이 올라가는 패밀리얼 하이퍼콜레스테롤레미아라는 질환도 그게 뭐 LDL 리셉터의 문제인지 아포비의 문제인지 여러 유전자의 돌연변이에 의해서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레티나이티스 피그멘토자라고 하는 안과적 질환도 이 질환이 먼저 발견됐고 이 질환 유전자를 찾다 보니까 하나 찾았네? 또 다른 데도 있네? RP1, RP2 또 있네? RP3, 뭐 RP7 이런 식으로 계속 다른 유전자들이 동일한 질환을 일으키는구나 하고 이렇게 찾은 경우들이 있는 거죠. 제로도마 피그멘토즘도 XPA, B, C 이렇게 여러 유전자들이 관여되고 여러분들이 생화학 시간에 배웠을지 모르겠습니다. 메틸말로레시데미아 같은 유전 질환도 여러 유전자의 돌연변이 생깁니다. 이런 걸 우리가 로커스 헤테로지니티라고 합니다. 그 다음 로커스 헤테로지니티와 좀 다른 용어로 엘릴릭 헤테로지니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로커스에서 다른 종류의 엘릴, 즉 다른 종류의 뮤테이션이 동일한 질환을 일으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조금 이제 헷갈리시죠? 보충 강의에서도 설명드렸지만 티피컬한 멘델리안 디지의 경우에 하나의 질병에 대해서 그 질병을 일으키는 로커스 또는 쥐는 단 하나여야 되고 그 로커스에서 엘릴은 정상이냐 질병이냐 다 두 종류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노타입도 정상, 헤테로, 호모 이렇게 세 가지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쥐인, 즉 이 로커스가 하나가 아닌 여러 개 있는 경우가 앞서서 설명드린 로커스 헤테로지니티이고요. 엘릴 헤테로지니티는 이 로커스는 하나인데 이 로커스에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엘릴이 여러 종류 있을 때 이것을 엘릴릭 헤테로지니티라고 합니다. 이 경우는 지노타입이 이렇게 다양한 복잡한 형태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열성 리세시브 디즈의 경우는 호모자이거트일 때 질환이 발생한다는 걸 알려져 있지만 엘렐릭 헤테로지니티가 있는 경우는 호모자이거트가 아니더라도 컴파운드 헤테로자이거트인 경우도 질환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이 컴파운드 헤테로자이거트라는 용어도 좀 여러분들이 익숙치 않으시죠?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어리 트윈스라고 꽤 유명한 쌍둥이가 있습니다. 이 맞춤의학에 이제 예로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케이스인데요. 이 쌍둥이들이 태어났을 때는 이제 좀 약간 얼굴 모양이 좀 이상하죠. 처음에 뇌성마비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서 뇌성마비 이렇게 환자 보신 적이 있나요? 근데 이제 나중에 좀 지나서 뇌성마비는 아닌 걸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자세히 아실 필요 없지만 DRD라는 그런 이제 질환으로 또 진단을 받아서 진단이 바뀌어서 이제 그런 경우는 도파민을 이제 투여하면 좀 좋아지긴 하는데 이 친구들은 도파민을 투여해도 별로 좋아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렇게 진단이 잘 안 되고 치료가 안 되는 질환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다행히 이 아이들의 그 아버지가 이제 시퀀싱 회사, 이제 NGS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시퀀싱 테크놀로지가 나왔을 때 그게 그 회사의 이제 임원이어가지고 이 아이들의 이제 유전자 서열 분석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여러분들 생화학 시간에 배운 기억이 나실지 모르지만 그 뭐 이 세로토닌, 도파민 이런 걸 만드는 이 패스웨이 중에서 SPR이라는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있다는 걸 찾아냈어요.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게 저는 컴파운드 헤트로의 개념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 SPR 유전자 돌연변이라는 걸 찾아냈는데 이 가계도를 조사해 보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까만색이 이 쌍둥이고요. 이 아빠와 엄마, 아빠 가계와 엄마 가계인데 자세히 보시면 이 아빠 가계와 엄마 가계 돌연변이가 다 달라요. 자, 무슨 얘기냐면 아빠 쪽은 이 유전자에 150번째 아미노산이
G로 바뀌는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건 정상, 요건 돌연변이. 근데 이제 헤테로니까 이 아빠는 이제 멀쩡했던 거죠. 엄마 쪽은 150번째가 아닌 251번째 아미노산에 그 라이신이 터미네이션 코드로 바뀌는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었는데, 역시 이쪽이 정상, 이쪽이 문제인데 이렇게 정상 단백질 나오니까 문제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엄마 아빠는 정상이었는데, 이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아빠 쪽에서 이걸 받고 엄마 쪽에서 이걸 받아가지고 150번째 아미노산도 헤테로인데 G로 바뀐 돌연변이를 한쪽에 가지고 있었고, 251번째 아미노산도 K가 X로 바뀐 돌연변이를 한쪽에 가지고 있는 헤테로였는데, 이 자리 가까운 헤테로인데 이 헤테로가 각각 다른 크로모점, 그러니까 크로모점 다른 세트 쪽에서 가지고 있어서 헤테로가 양쪽에 나눠져 있는 바람에 이 단백질도 150번째 아미노산에 문제가 있고, 이 단백질도 250번째 아미노산에서 터미네이션 되는 바람에 어느 쪽도 완벽한 단백질이 나오지 않아서 이 증상이 나타났던 겁니다. 이렇게 헤테로, 다른 자리에 헤테로가 두 개가 있어서 열성 질환이 나타나는 경우를 우리가 컴파운드 헤테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엘릴릭 헤테로지니티가 있을 경우에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참고로 이 비어리 트윈스는 그래서 이제 이 유전자의 돌연변이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도파민만 처리했을 때 왜 치료가 안 된다 보니까 도파민보다 이 상위 단계 여기에 돌연변이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도파민 말고 세로토닌도 부족했겠구나 하는 걸 알아내서 이제 세로토닌을 더 이제 투여하는 방식으로 결국 멀쩡하게 이제 뛰어다니게 됐고, 이제 어떤 현대 과학의 개가처럼 해서 TV쇼에도 나오고 아주 유명해진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다양한 예들을 소개해 놓았는데요. 이 모두 다 이 질병을 일으키는 유전자는 한 가지이지만 그 유전자 내에 다양한 돌연변이들이 같은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예들입니다. 다음, Variable Expressivity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 배웠던 맨델 법칙을 생각하시면 항상 이제 맨델 법칙의 가계도를 그리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렇게 빗금을 치면서 표시하죠. 이렇게 환자다, 정상이다, 또는 뭐 빨간색 꽃이다, 하얀색 꽃이다 이렇게 정의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피노타입은 딱 정해져 있죠. 피노타입은 이거다, 빨간색이다, 환자다 이렇게 정해져 있죠. 근데 실제로 그런 피노타입이 동일한 돌연변이 지노타입에 의해서 그런 피노타입이 일정하지 않고 다양한, 그러니까 여기서 다양하다는 것은 정도가 약한 것부터 센 것까지 다양한 크기의 강도의 피노타입을 나타낼 때 그걸 우리는 Variable Expressivity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판 증후군이라는 그런 질환이 있는데요. 그 말판 증후군이라고 하는 건 FBN1의 돌연변이에 의해서 생기고, 커넥티브 티슈의 문제에 의해서 이 여기저기가 좀 약해서 뭐 이제 좀 잘 늘어나고 길쭉길쭉해지고 뭐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이 증상들을 보면 아주 마일드하게 그냥 되게 키가 좀 크고 뭐 얼굴이 좀 길쭉길쭉하고 손가락이 길고 이런 정도로만 약하게 나타난 사람과, 굉장히 아주 이게 심해가지고 막 심장 혈관 같은 아뉴리즘이 생기고 막 이 체스트 모양이 이상해지고 이런 사람들까지 아주 약한 증상부터 심한 증상까지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Variable Expressivity라고 합니다. 그것과 굉장히 비슷한 용어로 플레이오트로피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사실 플레이오트로피와 Variable Expressivity를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요. 굳이 구별하자면 Variable Expressivity는 어떤 동일한 유전자 변이에 의해서 약한 것부터 센 것까지 그런 강도의 차이의 다양함을 보인다면, 플레이오트로피는 아예 서로 다른 질환처럼 동일한 유전 변이에 의해서 서로 완전히 다른 피노타입, 다른 디지처럼 보이는 현상이 나타날 때 그걸 우리는 플레이오트로피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페닐케톤 유리아라는 질환이 이제 이 PAH 유전자의 돌연변이에 생기는데, 사실 이게
어떤 경우는 스킨 피그멘테이션이나 헤어 피그멘테이션의 차이로 병원에 올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멘탈 리타데이션으로 올 수도 있는데, 사실 멘탈 리타데이션과 스킨 피그멘테이션은 사실 완전히 다른 질환처럼 보이죠. 이제 이런 경우를 플레이트로피라고 합니다. 또 시스파이브로시스 같은 경우도 이 클로라이드 채널의 문제이긴 한데, CFTR 유전자의 돌연변이 있을 경우에 어떤 경우는 렁의 문제로, 어떤 경우는 판크레아스의 문제로, 그러니까 소화기 질환이나 호흡기 질환이냐, 서로 완전히 다른 질환처럼 보이죠. 본질적으로는 비슷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서로 완전히 다른 질환처럼 보이는 현상을 나타낼 때 그걸 우리는 플레이오트로피라고 합니다. 페니트런스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페니트런스라는 말은 특정 돌연변이를 가졌을 때 피노타입이 나타나는 확률? 뭐 이런 걸 얘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심플 제네틱 디즈인 경우는 100% 또는 컴플리트 페니트런스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즉, 그 돌연변이가 있으면 반드시 질환에 걸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컴플렉스 트레이트의 경우는 그게 100%가 아니어서 그걸 incomplete penetrance 또는 reduced penetrance 또는 variable penetrance를 가진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컴플렉스 제네틱 트레이트의 특징은 incomplete penetrance를 가진다는 겁니다. 즉, 그 돌연변이를 가져도 질환이 안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또 이거 관련된 용어로 age dependent penetrance라는 말도 있습니다. age dependent penetrance는 역시 이것도 incomplete penetrance의 한 예인데 질환이 나타나는 것이 나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젊었을 때는 안 나타나고 나이 들어서 나타나는 경우 이런 걸 우리가 age dependent penetrance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안젤리나 졸리로 유명한 바로 그 브라카 BRCA1 돌연변이를 생각해 보면 안젤리나 졸리의 그 기고문에 그런 말이 있죠. 안젤리나 졸리가 자기가 BRCA1 유전자 돌연변이를 가졌을 때 의사로부터 당신이 이대로 살면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80%다. 그러니까 수술을 해서 유방을 제거하면 그 5% 줄어들지만 지금대로 놔두면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80%다라는 말을 의사한테 들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즉 BRCA1 돌연변이를 가진다고 해서 반드시 유방암에 걸리는 건 아닙니다. 유방암에 걸리는 확률이 100%가 아닌 거죠. 한 80%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incomplete penetrance의 한 예가 되는 거죠. 100%가 아니니까. 이 멀티플 엔도크라인 네오플라지아라는 질병은 이제 MEN이라는 유전자 돌연변이로 생기는데 이 경우는 이 에이지 디펜던트 페니스를 가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충분히 들면 거의 100%를 이 질병에 걸리긴 하지만 문제는 이제 어렸을 때는 그 페니트런스가 100%가 아닌 거죠. 나이가 들어서 이게 생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볼드니스, 대머리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대머리 같은 경우도 대머리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어렸을 때나 젊었을 때는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젊은 사람이 현재 대머리가 아니라고 해서 나이가 들어서 대머리가 안 된다는 보장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age dependent penetrance 또는 incomplete penetrance의 한 예가 되는 겁니다. 피노카피란 말은 incomplete penetrance의 반대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incomplete penetrance는 질환을 일으키는 돌연변이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질환이 안 나타나는 경우를 얘기한다면, 이것은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도 질환이 나타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즉, 질환을 일으키는 유전적인 인자를 가지지 않았는데도 후천적인 인자 요인을 통해서 질환이 생기는 경우를 피노카피라고 합니다. 피노타입을 카피했다 뜻인 거죠. 예를 들어서 브라카원의 돌연변이가 없어도 발암물질에 노출된다거나 하는 경우에 유방암이 생기는 거죠. 사실 근데 똑같은 유방암처럼 보이는 거죠. 롱큐티 신드롬이라고 해서 그 심전도에 이상이 생기는, 심전도의 큐티 인터벌이 길어지는 질환인데, 이게 이제 여러 유전적인 인자에 생기기도 하지만 약 같은 걸 잘못 먹어서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후천적으로 생기는 경우, 유전자의 돌연변이 없이도 생기는데 겉으로는 똑같아 보이죠. 이런 걸 우리가 피노카피라고 합니다.